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할 법한 주제, 이런 거 좋잖아. 한국 자녀에게 질렸다. 전문직도 국제결혼. 이 주제 뭔가. 제 주변에서는 전문직 중에서 국제결혼을 한 사람은 없고, 전문직은 확실히 좀 동지론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증권사 일하시는 분 중에서 국제결혼 하신 분, 동유럽 쪽으로 하신 분이 한 분 있거든. 그래서 아, 맞다. 내 동생도 국제 결혼했어. 내 동생도. 내 동생도 대만 여자랑 얼마 전에 국제 결혼해가지고, 확실히 국제 결혼이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들, 통계로 봐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전문직들한테도 좀 향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글이 올라왔거든. 그래서 기사 자체는 좀 약간 옛날 기사, 예토전생이 된 건데, 반응은 또 이제 나름 최신이더라고. 그래서 여성시대 올라온 거고, 뭐 이런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해. 경기도 울산에 있는 모 종합병원 전문의 연봉 1억이 넘는 그는 키 185에 몸무게 87, 피지컬 jut대고 그지? TV에도 종종 출연한대. 근데 이 남자는 카자흐스탄에서 20대 여성과 결혼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가면 진짜 한국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한국 자유랑 진짜 비슷해. 생기고는 아무런 그런 이질감 같은 게 없지. 그래도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근처 홍해에 인접한 나라에 사는, 홍해에 인접한 나라라고 아프리카 근처? 왠지 건설회사 쪽이라고 하면 북아프리카 쪽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난달에 그 우즈베키스탄 20대 중반 자녀와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맞선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 국내 자녀들은 전부 다 오빠, 빠큐! 약간 오빠, 안 가, 빠큐!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가? 근데 여기는 뭔가 그런 한국 자녀들에게 너무 수모를 많이 당해가지고 부들부들 거리다가 그냥 에라이 그냥 국제 결혼이나 하자해서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올라왔고, 그리고 국세청 7급 공무원 CC라고 하는데, 오씨, 7급 공무원이면. 그러고 보니까 요새 저한테 좀 으름장 놓는 7급 공무원들이 많이 없어졌다. 옛날에는 7급 공무원들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어바나, 나는 니깐 놈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7급 공무원이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또 그런 분들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는 이제 지방대 법대 출신으로 국세청 7급 공무원, 세무공무원이지, 그지? 근데 그 사람은 그 중국 자녀랑 결혼을 결심했던 거. 그래서, 야, 이거는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일단은 자기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이랑 1,500만 원짜리 전세가 전 재산이라고 고백을 해서 한국자 애들이 미련 없이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보면 뭔가 느낌이 조금 오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옛날 기사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자유들의 반응은 그런 거지. 어머, 언제까지 자녀들 보고 가스라이팅하고 꾸짖고 협박하는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막 이러면서. 응, 국결 많이 해. 한국 자애들에게 선택 못 봐서 그렇게 된 거야. 지가 한여 버린 줄 아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르자들이나 하는 거다. 도태남이다. 당신의 신분은 높지 않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한여의 신분이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신매매다 뭐 이런 이야기 항상 이런 거 있으면 그리고 185, 87이 호남형 남매매 혼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보면 전문직도 약간 좀 게이 조소로 보는 게 있지 그지 그래서 현실은 전문직인데도 결혼하기가 힘들다 아무도 안 만나줘 약간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거 좀 재밌는 게 이게 아무래도 좀 그나마 기사는 좀 옛날 기사인데 댓글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비교적 최근이다 보니까 좀 이게 얘들도 좀 뭔가 좀 이게 이상한 걸 느끼는가 봐. 그게 뭐냐면 요즘 근데 저렇게 자남들이 계속 국결을 찬양하다 보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도 국결을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32살에 서울 살고 업계 이외 회사를 다니는데 베트남 자유를 사와서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나이 50 먹어서 결혼 못한 도태남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매매혼을 한 게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매매혼이란 단어는 항상 입에 붙고 살지, 그제? 좀 싸게 팔아라, 좀, 제발.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럽다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 뭐, 자녀들 가운데서도, 야, 30대 초반 되는 한남들에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짜고짜 하는 말이 너 국제결혼 할 거냐라는 대화가 이제 번듯하게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50대, 60대도 아니고, 30대인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약간 띠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상이 얼마나
빠냐, 두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항상 그렇게 뭔가 우리가 짬뽕 한 그릇을 먹어도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고르냐, 그치? 가성비의 노예 아니야, 그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뭔가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본 DC의 반응은 그거야. 뭐 지들이 의사를 거른다 만다 하는 게 그냥 가짠타라는 거. 그리고 뭐 똑같이 뭐 한국 사회도 외국 남자 많이 만나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량남 찬양 진짜 많이 했잖아. 그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가량남 찬양이 겁나 많았는데, 근데 요새 이게 싹 들어간 게 좀 웃기긴 하지.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다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북베트남 자유들은 한여보다는 이쁘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얼굴은 아니다. 근데 몸매는 맞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뼈대가 되게 얇아. 그래서 나도 그 나중에 탈출할 때 베트남 아니면 일본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게, 베트남 쪽이 약간 내가 좀 약간 그런 꼴림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내에서도 야, 전문직들의 국결은 일본 여자 양녀인데 주갤러들의 국결은 아내가 도망갔어야 돼. 그래서 뭐 이게 뭐 이제 뭐 이게 지들끼리 투닥투닥 거리는 분위기긴 해, DC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기사를 내가 찾아봤는데 이게 2005년 기사입니다. 한국 자유에 질렸다, 전문직도 국제 결혼, 서울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울신문이 이런 논조의 기사를 썼다고? 지금은 완전히 왼쪽으로 붙었잖아, 서울신문이. 근데 이게 2005년에는 한국 여성에 질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 좀 이게 좀 놀랬던 게, 그 스타벅스 된장녀 사건이 2006년에 터졌거든. 내가 알기로 한 그때쯤 터졌는데 2005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물론 그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 결혼이 굉장히 올라간 시기이긴 했어. 중국 쪽으로 많이 올라왔거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문나리 같은 거 폐지해갖고 중국 쪽에서 대거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제일 피크를 찍었던 때였지. 그래서 국제 결혼 비율이 10%가 넘어갔던 그런 시기였기도 했어, 그때가. 그러다가 지금 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와서 다시 또 10%를 다시 찍었잖아. 국제 결혼은, 그러니까 결혼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와가지고 국제 결혼이 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좀 전문직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국제 결혼을 할 때는 약간 조금 고급 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자 약간 뭐 이런 걸 노리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남자들은 하향 지원이 되잖아. 베트남이나 이게 도상고라니까 어떻게 보면 하향 지원이고, 남자들은 그게 되니까 여자들이 그게 안 될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 방에서도 근데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꾸준하게 치킨 같은 거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 그분은 농장 주인이야. 돼지 농장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보통 사람 뭐 한 달, 1년 연봉 한 달에 막 땡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막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잘 안 됐나 봐, 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 부모님한테 말해놓은 상태라고. 나름 이제 유학파거든. 그분도 유학도 다녀오고 배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고, 어바님 저 2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아이 씨부라 그냥 국결이 날랍니다. 이래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 나이가 이게 많이 넘어가면 국제 결혼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와서는 좀 약간 우리 입장에서, 늙은 남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비겁하고 치사하지. 이 새끼들이 사드론 때리는 거 아니야? 막 30살에 막 국결하고, 요새는 그런 사람들 막 배국소 보면 나오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 가장 합리적인 판단. 근데 거기에 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는 뭐 각자가 뭐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결과들이 모여갖고 이루어진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국제 결혼을 만약에 30대 때 하잖아. 그러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더 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거면 저도 웬만하면 앞자리가 사찍기 전에, 남자들도 그 전에 하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국제 결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겁나 무서워하는 국내 혼이든 뭐 그냥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할 거면 그래도 조금 최대한 좀 일찍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시장.